그 책들이 공부가 좀 많이 됐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고 주변에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다들 들으셨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 오른쪽 선생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8년 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할 때 어떨 때는 단어가 이렇게 짝짝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양해 부탁드리고요. 긴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 안 돼서 그냥 용건만 얘기하겠어요. 용건은 뭐냐면 한국에 나오니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불임증 환자 20만 명, 아토피 피부염 환자 600만 명, 만 1살 영아빈혈 12년 사이 7배 증가, 말기 신부전 환자 20년간 15배 증가, 4명 중 1명 정서 행동 장애 아동, 1인당 의사 방문 횟수 14.6회로 OECD 국가들 중 1위. 여기 보면은 이게 성조숙중 증가를 보여요. 밑에 파란 것은 남아, 빨간 것은 여아. 여아는 자그마치 7년간 27배 증가했어요. 이게 20대 한국 남성 정자 운동성 변화예요. 1999년도에는 거의 70%였어요. 굉장히 양호한 숫자예요, 이게. 그런데 2007년도 8년 지나서 50% 미만입니다. WHO는 50% 미만이면은 불임증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한국의 선천 기형아 이렇게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증가하는 데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거기서는 GM 작물을 농사를 짓지만은 GM 작물은 먹지를 않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자폐증은 2.6%, 선천 기형아는 6.92%입니다. 그거 두 개만 합쳐도 10%, 10명 중 1명은 심각한 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자폐증이나 선천 기형아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래 지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너지면은 물론 민족과 나라도 무너지겠죠. 그래 이러한 그 폭발적인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전문가들은 뭐 하고 있냐? 전문가들의 설명은 뭐냐면 인구고령화, 고령 출산, 스트레스, 진료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환경 오염 이런 걸로 설명을 해요. 근데 물론 이런 게 증가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한국에 일어나는 질병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죠. 그래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이 선천 기형아 급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전문가가 설명하는 걸 예를 들게요. 2005년도에는 선천 기형아가 13,786명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32,601명. 7년간 136.5% 증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증거예요, 이게. 근데 그 급증 원인을 설명하는 게 산모 출산 연령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 임신부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논문을 쓴 분이 국민보건정책연구원의 현경래 부연구위원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그대로 저분이 얘기한 걸 반복을 하고. 그래서 저분이 쓴 논문을 자세히 봤어요. 근데 이 선천 기형아가 사실적으로 40세가 넘으면은 다른 나이보다 약 27%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약간 보다 좀 많지만은 어마어마한 증가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잠깐 이 강의 기다렸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 중요한 역할을 들 것 같아가지고 서울시의 보건복지부 위원장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반응진에 오셔서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 부탁이 들어와서 나중에 저희들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 강의는 바로 시작할 때 인사만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대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40세가 넘으면은 27%쯤 증가를 해요. 선천 기형아 가능성이. 그런데 그 논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40대 임신부가 2배 정도 증가했어. 사실적으로 그 기간에. 하지만은 그 40대 넘는 임신부가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한다. 그거를 보면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7%는 임신부가 고령화되는 거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문가가, 박사가 이러한 실수를 합니까? 내가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분한테 전화를 해갖고 40대 임신부가 전체 몇 프로인 줄 아시는가요? 당하더라고요. 이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중학생 정도면 알 수 있는 논리를 이 양반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군데서 일어난다. 치매 증가율, 또 다른 여러 군데서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찾으려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을 찾아야 돼요.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은 지난 20년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식품 GMO 수입.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GMO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 이제 반 GMO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이 이게 우리 반 GMO 하고 있는 동지예요. 평범한 엄마. 이분이 이런 걸 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기자회견문을 준비하며 참담한 실상을 알게 되어서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물이 숨막힘이 왜인지 알았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가 정, 재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작은 힘이지만 다시 온 힘을 다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밥상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통곡하고 싶더라고요. 그래 제 책의 제목이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좀 특이하다고 느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제 여기 이게 2008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 차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게 실려진 거예요. 아주 길게 실려졌어요. 근데 한국 카 디자이너가 미국 디트로이트 GM 회사 본부에서 200명의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중에 43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여기 지금 쉐리 크메로라는 차인데 이 한국 사람의 특이한 점이 이런 데서 나타나요. 소위 말하는 할빈이 힙합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한국이 갖고 있는 단점은 재앙이 일어날 거를 잘 파악을 못해요. 임진왜란, 조선만, 참 한국은 너무 이런 위기의식이 너무 우둔해서 나라까지 빼앗겼다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지금의 위기는 뭐냐? 제가 생각하기엔 바로 이거예요. 한국의 출산율.
출산율이 지금 이게 파란 게 한국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기까지. OECD 평균하고 비슷했는데, 이게 90년도 중반, 그러니까 GM 작물 수입부터 그냥 급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 이게 한국의 위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 한국의 인구별 인구수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40대 중반하고 그다음에 여기 0세, 1세, 2세 이런 반도 안 돼요 지금 여기 거기에 비해. 이게 바로 한국의 위기예요. 왜 한국의 장기 인구 추이 보면은 2503년까지 가면은 10,0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적으로 여기 한 이쯤 가면은 한국은 약소국가가 되는 거예요. 인구적으로. 그래, 한국의 안보 불감증은 옥스포드 대학의 인구 전문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얘기했을 때 한국은 인구 감소 소멸국가 1호라고 했어요. 2003년, 13년 전에 발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위기를 못 느껴요.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임진왜란 조선말 같은 위기가 벌써 와 있어요,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킬레스 힐이라는 거예요. 아킬레스 발뒤꿈치. 이 아킬레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장군은 그냥 난공불락의 장주였어요. 불사조 같은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 이 엄마가 이 강에다가 아기를 담궜더니 그 불사조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애를 담글 때 이 발뒤꿈치를 잡고 담그니까 거기는 그 불사조 이 힘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킬레스가 죽게 되는 것은 이 교과서를 발뒤꿈치에 맞게 돼서 비극적인 끝이 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아킬레스 발뒤꿈치는 바로 이 위기의식 너무 우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진짜 대재앙이 왔어요. 그래, 이렇게 집에 불이 나고 있는데, 이게 경보장치가 울려야 되는데 경보장치가 안 울리고 있어요. 경보장치가 마비가 됐어요. 왜 마비가 됐냐? 그러면 그 메리스하고 비교를 하자고. 메리스는 5월 20일 날 시작이 돼갖고 두 달 후에 거의 다 끝났어요. 언론, 정부 모두 힘을 합쳐서 이거 껐잖아요. 이렇게 두 달 만에 껐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굉장히 오래 갔어요. 지금 한 240명이 죽고 총 피해자가 한 1,528명인데 이게 2000년 초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갈까요? 메르스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뭐하고 다를까요? 다른 점은 메르스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여기 메르스는 그래서 금방 꺼질 수 있었지만은 이 옥시는 질질 끌고 가죠. 질질 끌고 가죠. 서울대와 호서대에 뒷돈주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까지 하게끔 하고. 근데 이제 옥시보다 더 큰 문제는 소위 말하는 밥상 위의 옥시입니다. 밥상 위의 옥시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왜냐? 모든 국민이 다 먹기 때문에. 근데 미국 환경의학협회에서는 벌써 GMO에 대한 건강의 위험과 GMO 식품 피해에 대한 통지를 소속 의사들한테 2009년도에 보냈어요. 2009년도에. 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의사들이 몰라요. GMO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임 교수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약의 검증 절차는 1차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우선하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임상시험을 해요. 이게 다 통과가 돼야지 약품으로 허가가 나요. 근데 이 GMO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한국 이제
근데 이 GMO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 이유를 알려면 몬산토, 세계에서 가장 회사,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는 공공의 적 1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몬산토를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몰라요.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될 회사 이름이에요. 아까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몬산토의 탁월한 재능은 엄청난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 천재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성에 투입하는 거예요. 사전 공작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부패를 삼는 게 이 몬산토예요. 근데 이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이거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는 다른 나라에서 너무 잘 알아요. 이 유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이걸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글리포세이트를 물어보면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매일 먹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를 시켜요.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버뮤다 이런 데서 다 금지를 시켰던가 아니면은 금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거 몰라요. 이 아르헨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는 GM 작물을 재배하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르헨티나에서는 엄마들이 나서서 질병 분포도를 다 찍어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선천기형아, 아까 말씀드린 그 선천기형아가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여기 보면은 6살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자기 애가 태어날 때부터 전신마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고통을 받는 엄마가 한국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 이 선천기형을 일으킨다는 건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글리포세이트의 큰 문제는 항생작용. 그러니까 2010년도에 글리포세이트가 항생제로 특허를 받아요. 항생제로 특허를 받아서 이걸 매일 먹는다면 우리 장이 깨끗해지겠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이 세균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장에 있는 세균을 모르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관을 우리가 글리포세이트를 계속 섭취하면서 그거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세라토닌이라는 뇌전달 물질을 결핍시켜요. 근데 세라토닌이라는 뇌전달 물질이 적으면은 우울증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 10년 넘게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옥시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잘못된 기업체와 정부 기관 이런 게 문제고 또 하나의 비극은 사람들이 너무 청결을 찾는 거예요. 너무 청결을 하다 보니까 이 장에 있는 세균이 계속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서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Dirt Cure, 흙으로 치료. Eat dirt, 흙을 먹으라 이거예요. 좋은 세균을 먹어라. 그래, 이렇게 애들이 흙밭에서 노는 거, 이게 지금 없는 거야, 한국에. 이런 흙밭에서 노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지금 필요해요. 근데 우울증과 글리포세이트 상관관계. 이게 빨간 것은 글리포세이트 증가고 노란 막대기는 우울증 환자 증가예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거의 모든 질병들이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글리포세이트하고.
최소한 22개 정도는 이러한 글리포세이트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피해야 될 음식, 이런 게 우리가 피해야 돼요. 우선 닭이 GM 사료를 먹고 자라죠. 그리고 거기에 튀기는 닭은 GM 콩 아니면 옥수수 아니면 사료랍니다. 근데 이제 튀기는 방식의 조리법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선 고온으로 가열되면은 좋은 효소가 다 파괴가 돼요. 그래 이런 음식들은 진짜 피해야 됩니다. 식용유를 피해야 되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액상 과당과 물엿이 들어가는 모든 가공식품.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 이런 거 다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임 박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그 잡초가 계속 그 제초제가 취해지니까 이게 안 죽으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제초제를 치고 다른 종류의 제초제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질병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은 제초제를 계속 더 많이 치니까 이게 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네, 몬산토는 벌써 인도네시아에서 매수한 게 발각이 됐고 캐나다에서 과학자들을 매수하려는 게 발각이 됐고 한국에는 얘네들이 매수를 할까요? 서울대 공공연히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장학금을. 그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 미국에서는 몬산토 앞잡이 과학자들이 발각이 돼요. 케본 포타라는 플로리다 주립대학 교수는 이메일에 이런 걸 보냈어요. 몬산토로부터 25,000불을 받고 어떤 것도 사인을 하고 어떤 것도 쓰겠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GM 작물 홍보 기관 1호 이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여기에 이사들은 다 식품회사 직원이에요. CJ 삼양 이런 데.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GM 장부를 싸게 들여다가 파는 게 이들한테 이득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철호 교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GMO 바로 알기. 다른 그럴듯하죠. 근데 이분이 쓴 게 얼마나 몬산토가 마음에 들었던지 돈을 6,000불을 구입할 돈을 주고 이 책들이 학교에 납부해진다. 그래 이철호 교수는 GMO를 20년 동안 먹었는데 단 한 번도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국에 있으나 마나한 GMO 표시제, 유명무실한 표시제로 GMO를 먹고 병이 났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캐나다의 유명한 데이비드 스즈키라는 유전학자, 일본계 유전학자예요. 이분이 어떤 정치인이나 과학자가 GMO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멍청하다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 한국에 들어오는 이 농산물은 멀게는 플로리다에서 42일 걸려요. 42일 걸려서 오는데 그 더운 지방을 배에 실려서 오는데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부제를 잔뜩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작물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외국 거를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이 농작물은. 근데 한국은 GMO 섭취를 다 합쳐서 70kg이에요. 식품 GMO가 45kg, 그리고 GMO 첨가물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게 25kg이에요. 근데 쌀을 연 1인당 65kg 먹는데 GM 작물을 우리가 70kg 먹는 거예요. 네, 몬산토 직원은 GMO를 먹을까요? 영국 버킹엄샤이어 몬산토 공장 집단에는 GMO 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비아, 짐바브웨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이게 가뭄으로 식량난에도 미국에서 제공하는 GMO 옥수수를 싫다고 했어요. 굽는 거보다 GMO 옥수수 안 먹는 게 더 낫다. 그래, GMO를 보면은 내가 이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면은 백인이 미국 대륙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군인들이 인디안 수장한테 이불을 선물을 해요. 이불을 웃으면서 추운데 이거 덮으십시오. 근데 이 이불은 천연두 환자가 덮고 있었던 이불이에요. 그러면은 그 동네는 순식간에 천연두 전염병이 와서 멸종을 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게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서류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 몬산토는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세계적으로 반몬산토 행진을 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모유를 직접 실험실에 보내서 글리포세이트 합리라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했던 농부들이 암에 걸리자 암 환자들이 소송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몬산토는 지금 2018년까지 3,6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어요. 만약에 세계가 한국 같으면 3,600명을 더 네. 한국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게 반몬산토인데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에요. 이게 샌디에고에서 이거 쓰던 건데 이제 한국에서도 올해는 규모가 꽤 커졌어요. 근데 반몬산토 행진을 시작한 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태미 카날이라고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엄마예요. 평범한 엄마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이 시작해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번져서 세계 50개국 넘는 데서 총 200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이게 바로 반몬산토 행진입니다. 여기 또 젠 허니칼 집사는 분인데 이분도 자기 애가 자폐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얘를 유기농 식품을 먹여서 치료를 해요. 완쾌됐어요. 그러고 나서 반GMO 운동을 이분이 하죠. 이런 분이 왜 한국에 없을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있더라고요. 이분이에요. 함정희 사장님. 2001년도에 안학수 박사님이 GMO에 대해서 강연을 한 걸 들어보시고 이분이 두부 공장을 아주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 생각은 독이 든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없다. 이런 그러므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봐요. 이분이 뭐 남편하고도 이혼할 뻔했고, 뭐 식약처에서 뭐 갖고 있던 영업 정지까지 했고, 그럼에도 끝까지 비지 않았습니다. 여기 참 잘 오셨어요. 네, 몬산토에는 세 가지 조작이 있어요. 하나는 유전자 조작으로 변질된 단백질이 독성 물질이 되는 거고, 또한 유전자 조작으로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게 만들어서 엄청난 양의 글리포세이트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먹게끔 하려면 다른 두 가지 조작이 있어요. 하나는 정보의 조작이에요.
그게 거짓 정보. 그게 한국의 이 거짓 정보가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언론이 이거를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도 모르고 GM 작물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경로로 질병을 일으키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게 바로 이 정보의 조작입니다. 또 하나의 조작은 표시제. 있으나 마나 표시제예요. 표시제가 있어야 하는 게 하지만 마트에 가서 표시제 있는 상품을 찾으려면 못 찾아요. 표시제가 있으나 마나는 이게 바로 한국에서 어느 나라보다 이 두 가지 조작이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식품 GMO 섭취를 어느 나라보다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질병 증가율이 세계 1위인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 몬산토의 전략은 아까 이 교수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GMO와 넌 GMO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GMO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넌 GMO 표시도 못하게 한다. 이 제품에는 GMO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논쟁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논쟁을. 담배 회사들이 했던 수법이에요. 이게 다 담배 회사들이 썼던 수법이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들이 써먹었던 게 논쟁만 지속시키면 되는 거예요. 꼭 이기는 게 아니라 논쟁만 계속 일으키면 이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전략을 세운 담배 회사들의 PR 회사 이게 몬산토가 보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럽같이 완전 GMO 표시제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 GMO를 중단해야 돼요. 왜냐 애들은 독성 물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대만에서는 벌써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같이 GMO 금지법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한국의 GMO 무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안보 불감증. 두 번째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의과대에서 배운 대로만 모든 걸 보니까 질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이 GMO에 눈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영어로 에그로탈러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로버트 프락트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담배 회사를 역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그 사실이 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50년대 중반부터. 하지만 30년, 40년을 계속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게 했던 것은 이들의 치밀한 조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로버트 프락터 교수는 에그로탈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GMO 제약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철저한 조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엉터리 정보를 뿌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 한국에는 지금 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언론에서는 큰 언론에서는 조중동, KBS 이런 데 우리 편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식품 회사들이 광고비를 주니까. 벌써 여러 군데서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도 연락이 왔고, 그리고 JTBC에도 연락이 왔고, 그게 몇 달 전이에요. 잠잠해요.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광고비예요. 광고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정보가 제대로 뿌려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 일어나야 돼요. 시민 기자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새로운 의병이에요. 임진왜란 같은 위기가 왔는데 정보 장치를 옮겨줘야 될 사람들이 안 옮겨주니까 시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민이 나가서 알려야 되고
정보 공유가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인터넷, SNS, 그리고 동아리를 만들어야 돼요.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가 벌써 있으면 동아리하고 연락을 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시위에 참가해야 돼요. 그리고 GMO 강연을 해야 됩니다. GMO 강연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내가 강연할 때마다 PPT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까도 몇 분이 PPT 받아가셨는데, PPT 원하시면 받아가시고, 지금 USB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책은, 제가 쓴 책은 PDF 책이 저작권의 통제가 없어요.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책 제목, 한국의 GMO 제약을 보고 통곡하다. 그것만 치시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친구한테 보내고, 동료한테 보내고. 이거는 지금, 아까 임 교수님이 이거 잠깐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식품으로 가장하는 치명적인 독은 살상 무기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 살상 무기, 총, 대포, 피하잖아요. 애들을 안전한데, 피신시켜 놓잖아요. 근데 이 GM 작물은 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해서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지독한 살상무기가 있을까요? 이게 한국의 비극입니다. 이거 빨리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준비를 되게 많이 모셔갖고 그러고요. GMO에 관계되는 거를 추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뛰고 계신데, 좀 오늘 배우신 것들을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그런 PPT 자료나 임 교수님 거나, 그 다음에 오른 선생님 거나 지금 강의하시는 김정 선생님 거는, 제가 다 받으면은 저희 카페에다가 올릴 거예요. 카페는 그냥 다음에 가서 GMO 추방 공동대책위원회 치면은 홈페이지로 나옵니다. 거기 홈페이지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GMO 추방 공동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주소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료를 제가 오늘 지나고 내일까지는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다